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일반 이적죄인데요.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브리핑한 박지용 특검보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국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다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선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마음건강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 잠시 후 안동시 보건소 조정화 담당자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조원휘 부위원장 연결해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내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선 농업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었지만 농업 위주의 산업으로 청년 유출 등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농업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업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박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이 농업 대전환, 경상북도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네, 경북도는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혁신 농업타운 조성, 첨단 스마트 농업 확산, 미래형 사과원 조성, 농산물 가공산업 대전환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핵심 지책인 농업혁신타운은 농업이 처한 고된 노동, 낮은 소득, 낮은 곡물 자급률 등 삼중고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정책은 정부 시책으로 속속 반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 영농 모델을 정부 시책화해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모작 공동 영농 모델이 현재 문경 같은 경북 북부권 시군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이모작 공동 영농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경북도가 추진하는 이모작 공동 영농 모델은 고령 및 은퇴 농가가 농지를 법인에게 맡기고 법인은 이런 농지를 모아 규모를 키우고 기계화 영농을 통한 이모작으로 농업 생산액도 늘려 농가에는 배당으로 소득을 되돌려주는 영농 형태입니다. 2023년부터 농가 80호가 참여하고 있는 문경의 영순 들녘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곳은 기존 벼를 심던 110헥타르 이모작으로 전환해 콩 214톤, 감자 900톤 등을 생산했습니다. 그 결과 48억의 수익을 올렸고 인건비, 경영비 등을 뺀 법인 수익은 23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은 평당 3,500원씩 총 11억 5,700만 원을 농가에 배당했습니다. 농가가 직접 벼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평당 2,300원 정도지만 이모작 공동 영농을 하면 배당 소득 3,500원과 영농 참여로 받은 인건비까지 평균 평당 4,700원의 소득을 받아 소득 2배를 실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경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수박 농사로 잘 알려져 있는 봉화 제산면 사례도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봉화 제산면은 지난해부터 수박, 토마토 이모작으로 전환 농가 한 곳 땅 평균 4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박 노지 재배를 시설 재배로 바꿔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수박을 수확한 이후에는 토마토를 길러 농가소득 증대를 이뤘습니다. 노지에서 수박을 단작할 경우 평당 농업 생산액은 3만 원, 시설에서 단작할 경우엔 평균 5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시설에서 수박과 토마토를 이모작할 경우엔 15만 원에 달합니다. 대산토마토 장목회 농업회사 법인은 지난해부터 26개 농가가 참여, 수박, 토마토 이모작 재배로 생산액 증가와 소득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공동식파장, 자동 선별기와 같은 시설 선진화 등을 이뤄내면서 농사 방식 또한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재배 기술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법인에 참여한 청년들이 주축이 돼 선진 기술도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구해온 수박 상자 재배 기술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착시켜 기존 포복 재배 방식을 지지대와 유인주로 활용해 동굴을 위로 올려 키우는 수직 재배로 바꿔 생산량도 늘었고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 덕분에 올해 수박 가격은 평년보다 30% 이상 높아 판매 수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재배에서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양에서 재배하는 대신 상토를 활용한 상자 재배 기술을 도입했고 수박 수확 전 토마토를 미리 심으면 활착이 빨라져 수확 시기도 열흘이나 앞당기고 생육 기간은 길어져 수확량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재배 기술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상품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시스템도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죠? 네, 공동영농으로 법인이 새로 방울토마토 자동 선별 포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또한 소득을 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선별 포장하던 것을 기계화해 시간당 6톤에 달하는 처리 능력을 확보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대량 출하가 가능해졌고 상품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격 협상률까지 높아졌습니다.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혁신이 공동영농이라는 이름 아래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청년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요. 물론입니다. 수박, 토마토 이모작으로 농가 소득이 많이 올라 노지 수박을 포함하면 보통은 4억 원 정도, 여섯 농가는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서 재산지구에만 5명이 승계농이 들어와 공동영농에 참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3년 만에 이 마을에 처음으로 아기가 2명이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북도가 도 전역으로 이런 농업 대전환 사업을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농업 대전환 사업은 생산 현장의 첨단화, 스마트화, 스마트팜 도입, 편리한 재배 방식 도입 등이 주 목표인데요. 우선 도는
생산 현장의 첨단화를 위해 기계화, 관수관 미정 자동화 등 경영비를 절감하고 저비용, 고효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상주에 자리 잡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도 전역의 스마트 농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인데요. 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 수직 농장 등 내년까지 스마트 농업시설 1,000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청송, 안동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 경북 지역 하면 사과가 유명한데요. 이 사과 재배도 농업 대전환 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된다면서요? 네, 지난해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사과 산업 대전환을 선포했는데요. 기존 방추형 사과원에서 평면 사과원으로 생산 구조를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폭을 줄여 기계화가 편리하고 병충해에 강해지기 때문에 사과의 상품성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농식품 기업 창업, 제조 가공 시설 및 설비 등 31곳에 253억을 지원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우량기업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도 함께 추진합니다.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 증대 등에 나서겠다는 보관입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북부권의 주력 산업입니다. 물론 신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도 게을리하지 않아 농가 소득이 늘어 우리 농업을 통한 식량 주권 수호 등의 긍정적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북 북부권은 농업이 정말 주력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19분 3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동시에서 마음 건강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안동시 보건소 마음 건강과 조정화 담당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 보건소 마음건강과 정신건강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마음 건강과 굉장히 생소한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안동시 보건소 마음 건강과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동시 보건소 마음건강과에서는 크게 정신건강, 중독관리, 치매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과 이름이 치매안심센터였는데 작년 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안동시로 공모 선정되고 7월 조직 개편을 하면서 마음건강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음 건강이 우리들에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군요.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름이 마음 건강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동시가 이번에 경상북도의 마음 건강 인프라 조성 사업을 위한 도비 25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마음 건강 인프라 조성 사업이 이게 뭔가요? 네, 마음 건강 인프라 조성 사업은 주민들 가까이에서 맞춤형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마음건강 지킴이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연령별, 직종별로 다각화하여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상담, 정신건강 재활 프로그램,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제가 기획하였고 올해 상반기 서면평가와 하반기 현장평가를 마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오랜 기간 긴밀히 소통하고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도비 25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안동시 용상동에 위치한 치매 안심센터 부지 내에 4층 건물 신설에 쓰인다고 하던데요.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네, 안동시 용상동 치매 안심센터 뒤편에 유유부지를 활용해 별동 4층 건물로 증축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기획 설계 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을 직접 보고 잘된 점을 참고하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동선과 건물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1층은 일반 시민을 위한 상담 공간, 2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3층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층은 청소년 상담실과 프로그램실로 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이 단순히 시설 확충을 한다는 거 이걸 넘어서서 정신건강 인프라라는 통합 개념으로 추진된다고 들었거든요. 또 지역 정신건강 활력타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마음건강 증진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기대하시나요? 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마음 건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 정책도 앞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이 늘어날 것이며 안동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민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통합적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부지는 안동시에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용상동이고 주변이 시민생활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 이용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주변 치매안심센터,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2027년에 완공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 근교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등 최대한 연계하여 대상자별로 맞춤 상담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안동시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음건강 돌봄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동시가 노력할 것입니다. 네.
또 안동시가 지난해 연말 정신건강 자살 예방 사업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특히 청년 나와 함께라는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네, 청년 나와 함께 사업은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고민 상담소, 갓생 살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은둔 고립 청년 발굴부터 상담, 심리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존감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고립 은둔 청년 조기 발굴과 지속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안동시는 정신건강 자살 예방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수 사업으로도 선정된 게 아닐 텐데요. 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비대면 챌린지부터 마라톤 참가까지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실제 반응은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참여자 대부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지만 비대면 달리기 챌린지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달리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혼자 달리지만 함께하는 느낌이 좋았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프로그램 이후 실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등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립 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요. 또 우리 경북 지역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간 게 뭐냐 한다면 또 산불일 텐데요. 안동시는 대형 산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마음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필요하고 효과는 어땠나요? 네, 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회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안동시는 피해 주민과 재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운영,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더불어 예술, 문화, 살림, 치유 등의 다양한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여행치유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였는데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도 보고 힘든 경험을 공유하고 해소하며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일상 회복과 공동체 유대감 회복, 정신건강 수준 전반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대응 인력 역시 업무 소진 예방과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민들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을 지키는 꿀팁과 도움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편으로 마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은 일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직결되므로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감정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울, 불안 등으로 마음이 힘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54-842-9933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음 건강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보건소 마음건강과 조정화 담당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 읽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조원희 부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항소포기의 후폭풍이 아주 상당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정진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장동 그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사회적 파장이 큰 그런 그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4년 만에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나고 이게 법정 구속 관련자들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내부 반발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좀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네네. 이게 이제 민간 개발 세력들과 뇌물을 받고 이제 편익을 봐줬던 유동규 본부장에게 검찰이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이제 선고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체적 진실에 이제 조금 접근을 했다고 보는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제 공영개발을 포기시키는 공영개발을 하려고 할 때 포기시키는 과정도 있었고, 곽상도 그 아들 50억 클럽 있었고, 박영수 특검과 그 딸에 대해서 아파트 특혜 분양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전현직 검사들이 이렇게 연루된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내부 반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무죄가 나거나 네. 또 법원에 대해서 반발하지도 않고 그때도 항소를 포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자기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검찰의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7,400억짜리 항소 포기다,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또 정성호 법무장관은 항소 포기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각자의 네네.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조금 더 법원에서 세게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검찰이 배임 액수를 추정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651억 원이라 그랬다가 4,895억으로 또 변경을 했다가, 이번에도 이제 특검에서는 특정 경제범죄 상의 배임죄를 했는데, 이게 배임 금액이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그 배임죄로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일단 배임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상대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손해배상 금액이 민사소송에서 이제 확정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회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환수하지 못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야 모두 뭐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서로 이제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검찰의 반발을 항명사태로 이제 규정하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으로 이걸 갖다가 탄핵의 사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 받겠다.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다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으니까 여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사는 지금 선을 긋고 있잖아요. 정말 무관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사안들은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민생과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역할이 좀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와 이제 함께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검사들의 지금의 태도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수사 기소 이게 이제 분리가 이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또는 느닷없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정치검찰로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했을 때는 내부 반발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형량이 이제 높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일단 이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이 무작위가 아니라 지정 배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 거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대법원에서 얘기한 무작위로 이제 배정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네.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지정 배당된 정황이 그 증거 자료가 이제 입증이 됐다고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접시 처리 지정 사건으로 분류돼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이 밝힌 그 무작위 배당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그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분적으로 재판 과정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거 보면은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닌다거나 아니면 법정 내에서 이 재판관이 그 법 판결 과정을 심리 과정을 갖다 지배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윤석열 1차 구속이 되어 있을 때 1단위로 하던 걸 이제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석방을 해줘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관련자들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관련자들이 그 재판부에 다 배정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법원 배당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정 배당이었다면 이게 입증이 된다면 뭐 이 사건들이 재배당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정책 중립성을 갖다가 심각하게 흔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 스스로가 이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대법원장 그다음에 지금 법원 행정처장 이런 분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지기현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는지 이 여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 선물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논란이요. 더 논란을 또 하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예의 차원을 어디까지 그 인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는 데는 이제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 2023년 3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임기를 중단하고 쫓겨나다시피 그만둔 상태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임시 전당대회라고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김기현 대표는 지지율이 4위였어요.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먼저 지지율을 앞서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들이 불출마를 하게 되죠. 나경원 저출산 위원회 이제 부위원장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네.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당원 투표 100% 규정을 바뀜으로써 스스로 이제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서 권성동 이런 분들 윤핵관들이 또 이제 붙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또 이제 전당대회 당일에 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또 김기현 대표 의원에게 이제 힘을 실어준 뭐 이런 네.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 이후에 그 저는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로저 비비의 클러치 백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거를 갖다 전달했다. 이걸 갖다가 누가 봐도 이건 대가성을 의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예, 이게 사회적 예의 차원인지 이건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네네. 이거는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수수했다는 명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도 다 모르겠는데 서희건설로부터 뭐 반클리프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 이거 네. 6,200만 원 이걸 포함해서 사업가 서모 씨 그다음에 통일교로부터 받은 또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신발 그다음에 뭐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가에다가 너무 작고 이러니까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의 해명을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있느냐 이걸 두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정말 네. 특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 뭐 현재 그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유담 씨의 그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이 이제 질적 평가에서 그 16위 하위권이었는데 네. 학력 경력 논문 양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서 1차 심사에서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유학 경험이나 기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제 경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점이 논란이고 또 인천대가 채용 관련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서 또 이것도 이제 고발돼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라는 뭐 정치적 배경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네. 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지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자녀들 소위 뭐 입시 비리가 있었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정치인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들이 높아졌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 살짝 언급을 해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내란 특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제가 그 12.3 내란 사태 때 그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갔었던 당사자거든요. 아하, 이게 그러시군요. 이게 네. 이제 헌정사상 뭐 초유의 사건이죠. 네. 이게 이제 군 통수권자가 권력 행사 방식이 이제 국가가 안보를 위협했는지 여부를 이제 법적으로 가리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건데요. 네. 이제 이전에 12.3 비상계엄 전에 평양 무인기 이제 침투 작전도 있었고 이런
또 헬기를 갖다가 군사 분계선을 가까이 또 북한의 레이더에 노출되도록 이렇게 했던 또 무전을 이제 하는 것이 다 감청이 되도록 했던 이런 것들이 좀 의혹을 이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특검의 이제 수사 과정에서 또 이제 관련 증거들이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죄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 뭐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외환 유치 혐의가 아니고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도 뭐 이게 평상시 이게 우리 관심 갖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 죄가 이제 형법상에는 전부 이제 외환죄 범죄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적용 기준과 입증 요소가 이제 크게 다른데 외환 유치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제 성립되는데 이걸 갖다 적국과 내통을 했다는 걸 갖다가 공모 혐의를 밝혀야 된답니다. 네. 근데 외환 유치죄 이거 북한과 그걸 어떻게 특검에서 그렇죠.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이 북한과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예. 일반 이적 혐의는 또 범위도 좀 폭넓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요,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의 논의와 준비가 시작됐다라고 특정했더라고요. 이게 네. 지난해 3월에 안가회동보다도 앞선 시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이제 판단을 내린 근거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네. 수첩의 이제 해독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네. 예, 그동안 이제 한 페이지를 해독을 못했던 거를 이제 해독을 하니까 2023년에 이제 10월 전후로 해서 이제 장군들 인사 대상이 된 사람들을 여인영, 소영기, 박안수, 김웅준, 손식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자리로 보낼 건지를 미리 논의를 했다는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네. 또 이제 우리 군 부대들 예전 12.12 구테타에도 참여했던 뭐 9사단 뭐 이런 34단 이런 이제 군 배치 계획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2024년 3월 안과 해동보다 좀 앞서서 2023년도 10월부터 이제 내란이 계획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제 혐의 또 고의성 사정기획 이런 것들 갖다 밝히는데 핵심 증거로 이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노상원의 수첩 한 면이 해독이 됨으로써 이렇게 네. 비상계엄 논의와 준비가 안가회동보다 앞선 시점에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 드러났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립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추정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이제 특검에서 증거로 좀 확보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실현할 걸로 뜻을 모았는데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 뭐 지금 32년째 농촌에 살면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산소 내외 이래가지고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이게 핵심 진료과들인데 이게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농어촌에 살면은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 이 경북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네.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은 사는데 제때 그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역의사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의대를 갖다가 정원을 이제 확대하고 또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또 신속 진료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을 좀 환영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거나 지방에서
또 수련을 한 경우에는 지방에 정착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럽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의대를 나와서 서울에서 수련하면은 대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서울에서 병원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병원을 설립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다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의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이렇게 오늘 지역의사제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까지 한 주간의 이슈들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읽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조원희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